科学的って言うと誰も文句が言えなくて、意見も聞いてもらえなくて反対しているのに無視されて 그들이 말하는 과학이란 그들만을 위한 과학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원전이 안전하다고 주장해서 가장 큰 이익을 취하는 집단이 어디인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입니다. 하늘색 탱크가 가득합니다. 오염수 탱크입니다. 1000개 넘는 탱크에 133만 톤이 저장돼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해결료를 식히기 위해 원자로에 쏟아부은 물이 오염수가 됐습니다. 지금도 빗물과 지하수가 스며들어 하루 140톤 안팎의 고농도 오염수가 발생합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영어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It is also the most reliable and responsible method. 정화장치 알프스로 걸러낸 오염수를 바닷물에 섞어 방류하면 인체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오염수를 배출할 1km 길이의 해저 터널 시운전도 이미 마무리했습니다. 밸브만 열면 방류가 시작되는 겁니다. オフの準備はもう終わりましたか？設備はできてますが、 설비는 완성됐는데 関係者の理解をいただかない、まだいただいてないわけですね。なので放水はまだできないです。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업이 걸린 어민과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시위도 바다와 땅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가 죽으면 제주도 죽는다. 바다가 죽으면 죽는다.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정부가 가을로 미루지 않겠다는 방침이라 당장 다음 달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작하면 앞으로 30년 동안 방류가 계속됩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일본 정부 말대로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정말 안전한지, 우리 정부는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방류가 다가오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3%가 방류를 반대했습니다. 찬성은 11% 정도에 그쳤습니다. 후쿠시마 현지에 다녀왔죠. 일본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본 정부가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60km 떨어진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새벽 1시쯤 어부인 오노 씨가 출항 준비에 한창입니다. 震災の後と今と漁に出る時の気持ちが違うと思いますが、気持ちはどういうお気持ちですか？同じですよ、漁師は。同じです、同じですよ。心配はないでしょうか？ないです。ない。ないです。 인터뷰 약속을 잡고 만난 건데도 반응이 싸늘합니다. 내려요,今. もうちょっとだけ動こう。 船動かしたら降りてって。 고기잡이 배를 함께 타고 나가 후쿠시마 원전을 취재할 계획이었지만 못했습니다. 어업협동조합이 승선을 허가하지 않은 겁니다. 4시간 뒤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온 오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どういう魚が主に取れたんですか？わかんないけどメタンガレって。メタンガレ。 오염수 방류가 걱정되냐고 묻자 무심하게 대꾸합니다. ありますよ。長千葉ダメでしょ。長千葉売れないでしょ、魚。長千葉売れないです。 다른 어민들도 비슷합니다. 넉 달 전에는 달랐습니다. 지난 3월 만난 오노 씨는 당장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一番被害者なんだよ、我々福島県って。被害者に寄り添う政策するんだったら福島県から流す必要がないんです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업협동조합은 취재진을 태우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안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こういうご時世なので、こういうご時世、要は処理水今出そうとするから、はい、現状取材関係については漁協では向いてないので。 며칠 뒤 어업협동조합 간부들이 오염수 방류 시설을 시찰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여론전을 펴며 밀어붙이자 어민들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후쿠시마현에서 가장 큰 바닷가 도시 이와키시. 바다의 날을 맞아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민 200여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それは薄めないと流せないもので処理は完全にできていない汚染水だということです。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손을 들어준 뒤 실시한 NHK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 응답자의 20%만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찬성한다는 답은 35%입니다. 40%는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당수는 여전히 유보적인 겁니다. IAEA は基本的には原子力推進機関ですからね。第三者機関でも中立機関でもありません。それが大事ですね、まずね。 일본 의회 분위기는 어떨까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야당 의원들이 최근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海は共有の財産です。海を共有している国々、韓国も島しょ諸国もみんなの財産です。国際的に問題、外交的に問題、環境にとっての問題、本当に未来に関わる重要な問題ですので。 하지만 여기에 이름을 올린 일본 야당 의원은 8명뿐입니다. 일본 참의원 의석의 60% 가까이 자민당과 공명당, 열린여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무력합니다. 후쿠시마현에서 가장 큰 도시인 고리야마시. 일본 정부가 공청회를 열고 주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질문과 불만이 쏟아집니다. 基準より40倍薄めるから安心ですねって言ってるんです。これプロパガンダじゃないですか。なぜ福島の海に海洋放出することにこだわるのかお答えください。専門家の会議でもですね、海洋放出が現実的だということで、結論をいただい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주민들은 일본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며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 어민들과 관계자의 이해가 없으면 오염수를 처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코앞에 두고서야 처음으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繰り返しですが、さまざまな住民の方、自治体の方、今まで意見を聞いております。 3시간 넘게 이어진 공청회. 주민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全然納得しません。理解という名でそれに賛成しろっていうふうに押し付けてるだけだから。 今の説明ってその都合のいいとこだけ言ってで科学的って最後に言うんですよね。で科学的って言うと誰も文句が言えなくて、意見も聞いてもらえなくて反対しているのに無視されて。 일본 정부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안에서도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상당하군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정말 안전한 건 맞습니까? IAEA도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실제로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엇갈립니다.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거네요. 이런 대규모 방류는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가 장기간 어떤 영향을 줄지 연구된 적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정말 안전할지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두툼한 문건을 건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140쪽짜리 IAEA 최종 보고서입니다.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맞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The best science and the neutral assessment from a purely scientific way of the plans. 한국 정부도 IAEA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고 또 여러 가지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에서 핵심 장비는 알프스 다액종 제거 시설입니다. 2013년에 설치했습니다. 알프스를 거치면 64개 방사성 핵종 가운데 62종이 걸러집니다. 하지만 2종이 걸러지지 않습니다. 삼중수소와 탄소14입니다. 도쿄전력은 탄소14가 극히 미미한 양이고 삼중수소는 희석하면 안전할 거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삼중수소도 엄청나게 많은 바닷물에 희석되면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가장 비교할 수 있는 건 생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먹고 있는 거죠. 그게 1위거든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앞바다에 바로 방류한 고순가는 1,500배가 더 많은 거고 태평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한 1경분의 1 정도 희석이 돼서 오는데 근데 측정이 안 될 정도는 방사능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측정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는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대량 누출돼 일본 앞바다가 크게 오염됐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우리 해역의 세슘 농도를 조사한 결과 아직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방사선으로 오염된 수산물이 확인된 적도 없고 200여 군데나 설치해놨던 감시장치에서 경보가 울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오염도가 한 6,000배 이상 또는 15,000배 이상 묽은 처리수를 방류하고 그것도 하루에 120톤 정도밖에 방류를 안 하는데 국책 연구기관들의 시뮬레이션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오염수는 대략 3에서 5년, 길면 10년 뒤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데 그때 삼중수소는 지금 평균 농도의 10만 분의 1 미만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 물이 그 오염물질이 우리나라 바다를 엉망으로 만들 거다. 이거는 과학이나 상식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처럼 주장하는 게 이건 뭐 괴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삼중수소의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캐나다인데 거기는 중수로라고 해서 삼중수소가 많이 나오는 그런 우리나라 월성원전 같은 그런 그 원자로인데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서의 그 유산 내지는 어린 아이들의 기형이 먼 지역보다 더 높은 것들이 보고된 조사들이 있어요. 그래도 엄청난 바닷물에 희석되면 괜찮지 않을까? 백 교수는 몸에 오래 머물면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높은 어떤 농도의 다른 유해한 물질도 그냥 충분히 이 희석해서 버리면은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시계꼬가 될 거예요. 세계 양대 과학 저널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최근 5년간 실린 과학자들의 의견을 찾아봤습니다. 실명으로 의견을 낸 사람은 단체 한 곳을 포함해 모두 18명. 위험이 0에 가깝다. 팩트들이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며 안전하다고 판단한 전문가도 있었지만 여전히 바닷물의 자연 수치보다 수천 배 높다. 위험성이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며 우려하는 과학자도 많았습니다. 안전하다는 과학자는 4명, 위험하다거나 우려하는 과학자는 6명, 더 지켜봐야 한다는 과학자는 8명이었습니다.
과학의 한계를 지적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사고 원전의 오염수를 장기간 대량으로 방류한 건 처음이라 수십 년 동안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은 알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トリチウムの汚染水に出せば必ず起こるというふうに確信持ってるわけじゃないですけれども、ずっと低レベルの放射線をずっと浴び続けているということは絶対に何かおかしなことが起こって当然だろうというふうに私は思っています。誰も調べていませんそんなこと。 삼중수소에 대한 연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삼중수소를 다룬 문헌 70만 건을 분석한 티머시 무소 교수. 생물학적 영향을 일부라도 다룬 연구는 250건, 0.003%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발암 가능성 연구는 14건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인체가 아니라 쥐 같은 실험용 동물 연구였습니다. 무소 교수는 살충제로 널리 쓰였던 DDT가 30년 뒤 발암물질로 드러나 뒤늦게 퇴출됐던 것처럼 삼중수소의 안전성을 섣불리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The whole idea of releasing this enormous quantity of this radionuclide straight into the ocean again begs the question of what will be the long-term health and environmental consequences, and we really the answer is we really don't know. 이 모든 건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제대로 처리한다는 전제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정말 계획대로 될지 믿기 어렵다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태평양 섬나라들의 모임인 태평양 도서국 포럼 과학자들은 도쿄전력이 제공한 자료에 변칙적이고 의심스러운 데이터값과 측정값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알프스를 거쳤는데도 없어져야 할 방사성 물질 텔루름이 측정되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도 합니다. 알프스가 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IAEA는 알프스의 성능을 단 한 번도 검증한 적이 없습니다. 알프스의 성능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필터가 제거 성능이 나오죠. 근데 도쿄전력은 거짓말투성이다. 이게 우리 일반 시민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일본 내에서도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은 깊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직후 해결료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지만 도쿄전력은 2달 동안 숨겼습니다. 사과는 5년 뒤에 했습니다. 2021년에도 규모 7.3의 강진이 후쿠시마를 흔들었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에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로 경납 용기의 압력이 떨어지고 냉각수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진 감지 장치는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その故障していたことに気がつかなかったんですか？はい、東電本店石からお答えいたします。昨年から故障していたのですが、それ自体には気がついておりましたが、ちょっと修復等の対応を取って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알프스가 고장난 걸 숨겼다 들통난 적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배기 필터 25개가 전부 망가졌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걸 막아주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쉬쉬하다 2년 뒤에야 공개했습니다. このハードウェアが装置がどうかっていう多分それだけじゃないですよね。今ここまでの議論出てきてるのは。むしろ根本にあるのは東京電力としての姿勢なんじゃないんですか? 지금까지 알프스가 고장난 건 모두 8차례. 설비가 부식됐거나 필터가 손상됐습니다. 알프스는 정말 믿을만 할까요? 2018년 일본 언론은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 스트론튬 90이 기준치보다 최대 2만 배 높게 검출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스트론튬은 뼈에 축적되기 쉽고 백혈병이나 골수암을 유발할 위험이 큽니다. 도쿄전력은 알프스가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탄소 14도 걸러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2020년까지 감춰왔습니다. 배출 기준보다 한참 낮아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IAEA도 한국 정부도 도쿄전력이 내놓은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를 믿어도 될까요? まず正直ではないと。原発の中で起きたことをありのまま世間に報告しない。いくら体裁のいいことを
記者会見なんかで言ってもとても信用できない。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과학적으로도 아직 확실한 건 없어 보이는데 그동안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면 계획대로 될지도 믿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낮은 농도라도 장기간 노출됐을 때 생태계나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과학을 강조하면서 우려나 반대를 괴담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정부는 요즘 매일 브리핑을 하면서 안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우려와 반대가 압도적입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가 정말 과학에 근거한 건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노량진 시장을 찾았습니다.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어디가 그냥 너무 싱싱하고 좋네요. 그런데 김영선 의원이 갑자기 수조물을 손으로 떠마십니다. 이거 못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7번을 마셨습니다. 동료 의원에게도 권합니다. 물 좀 드셔보세요. 와, 이거 완전 바닷물이네. 네. 예. 짭짤한데 이게. 네. 이게 2011년에 방류해갖고 우리 그네까지 온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훨씬 진한 거예요, 이게. 여당 의원들은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잇따라 횟집 회식에 나섰습니다. 방류는 안전하고 반대는 근거 없는 괴담이라는 정부와 여당. 하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국민의힘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일본이 방류를 결정한 2021년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태용 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대표를 발의했고 김기현 대표, 박진 외교부 장관 등 당시 국민의힘 의원 1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도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주도 지사 시절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가 앞장서서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김기현 현 대표도 알프스라고 하는 다액종 제거 설비를 예고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 트리튬이 남아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달라졌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방사능 괴담으로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켜 수산업 종사자, 관광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본격적으로 위협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내자 국민의힘 전원이 반대하며 퇴장했습니다. 그때와 지금 왜 달라졌을까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IAEA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준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문재인 정부가 그 전에는 7월 이전에는 어떤 조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9개월과 10개월 뒤에 이 조치들을 한 거예요.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야당이 되니 입장이 바뀌었다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외교장관은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그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2년 전 오염수 방류가 결정된 날 문재인 정부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반박합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유튜브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삼중수소는 희석해서 기준치보다 낮춰 배출하겠다는 거야. 이 양은 커피 한 잔, 바나나 한 개 속 방사성 물질보다 적은 양이야. 지속할 예정이야. 2달 광고비로 10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짜 뉴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염수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유발하는 가짜 뉴스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 무책임한 정보들이 우리 어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수산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았다면 이 예산은 훨씬 더 생산적으로 쓰였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괴담 논란에 한마디 했습니다. 4월 전 들른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한 상인이 오염수 괴담에 너무 답답하다고 호소하자 윤 대통령이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반대 여론은 정말 괴담 때문일까요?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우리 정부가 입장을 계속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는 막 반대하다가 이번에는 일본의 입장을 거의 비판하지도 않고 그대로 수용을 하니까 국민이 볼 때 좀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면 나중에 내가 그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국민들이, 시민들이 갖게 되고 그럼 당연히 이제 반발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과학계도 과연 방류가 안전한지 일치된 견해가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자기는 과학이고 반대 의견은 괴담이라고 몰아붙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소통과 설득일 텐데요. 지금대로라면 소통도 설득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에 일어났잖아요. 넷플릭스의 당시 사고를 다룬 일본 드라마가 최근에 공개되면서 다시 조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꼽히는 체르노빌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7등급 사고였습니다. 과연 원전이 정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기술인지 의문이 커졌고 세계 각국이 탈원전을 선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원전이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네, 세계 5위 원전 대국입니다. 원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인구가 밀집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원전 산업을 키우겠다며 신규 원전 건설 얘기까지 꺼내고 있지만 우려가 큽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동북부에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외부 전력이 차단됐지만 곧바로 비상 발전기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50분쯤 뒤 높이 15m의 지진 해일이 원전을 덮쳤습니다. 비상 발전 장비가 침수됐고 모든 전력이 끊겼습니다. 냉각 장치가 멈추면서 원자로는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호기, 3호기, 4호기가 잇따라 폭발했습니다. 엄청난 방사능이 누출됐습니다. なるべく早く原因を突き止めてそれを食い止めるとこれ以上高くなることをなるべく食い止めていくということは重要なことだと思っております。 내진 설계부터 비상 발전 장치까지 2중, 3중으로 장담했던 안전 신화는 무너졌습니다. 炉心溶融してしまったらまたその後どこまで事故が進む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も抑えが効かない、抑えきれないっていうのが現状の技術に対する判断です。 12년이 지난 지금 마을을 떠났던 반경 30km 주민 15만 명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피난민 신세입니다. それ原発の爆発で村にみんな逃げちゃったの。そうですね。大きい地震が来れば対策はしておきますよ。地震対策、津波対策しておきますよって常にみんな国民は騙されてたの。 살던 집은 이미 철거됐습니다. クレーン車で壊されて全て放射能のゴミになったんですね。やっぱりなんだろう、失った感じ、喪失感みたいなものがありますね。喪失感。 이들이 살던 곳은 원전에서 29km 떨어진 산골 마을입니다. 인기척이 거의 없습니다. 안 계시나 보네요. 사고 전에 1,500명 넘게 살던 마을이지만 지금은 3분의 1도 안 남았습니다. 467명이 삽니다. 이발소에 들어가 봤습니다. 今日お客さんは何人来られました？ 2人。 2人。普通だと4、5人です。目立つね。
3대째 이어온 가업이지만 명맥만 간신히 남았습니다. 悔しくて너무 분을 보고 悲しい記憶なので忘れることはできないです。8カ所目で今郡山なんです。8カ所目で。 후쿠시마 원전에서 5km 떨어진 마을. 아예 사람이 살 수 없지만 잠깐 들르는 건 가능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이던 건물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방사능은 기준치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1.28까지 올라가면 1.29. 이 마을에서 원전 쪽으로 더 가봤습니다. できない。아. 여기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원전부터. 아, 카메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여전히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로 작업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녹아내린 해결료는 물론 아직 사용하지 않은 해결료도 모두 꺼내 옮겨야 합니다. 구조물 잔해도 치워야 합니다. 하지만 폭발한 원전 내부는 방사능 수치를 알 수도 없습니다. 방사능 측정 로봇을 들여보내도 방사능 때문에 금방 망가집니다. 얼마나 걸릴지, 돈이 얼마나 들지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今の内部の状況ははっきりわからないと言えますか？そうですね。わからないというのはデブリというものがどういう状態でどれだけの量がどこにあるかということを推測はしてるんですけど、ちゃんと物性とかどういう性格であるとかいろんな細かいことはわからないんですね。 지난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 때는 폐로까지 10년 걸렸습니다. 원전 사고 5등급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7등급이었던 1986년 체르노빌 사고는 폐로의 10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도 7등급입니다. 해결료가 원자로 안에도 있고 그 원자로를 뚫고 바깥으로 나와서 경락 건물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서 그걸 이제 꺼내려면 훨씬 공학적으로 어렵다.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세계 각국은 탈원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위스와 스웨덴은 탈원전을 선언하고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4월 마지막 원전 3개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완전한 탈원전 국가가 됐습니다. Einstieg in diese Technologie. Der Einstieg war ein historischer Fehler und heute korrigieren wir diesen Fehler.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프랑스와 영국 등 원전 비중을 다시 늘리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원전은 이미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0년 13%였던 원전 비중은 2021년 10%로 줄었습니다. 그 자리를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키우자는 입장입니다. 2018년 23%인 원전 비중을 2036년까지 34%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는 오히려 줄였습니다. 최근에는 신규 원전 건설 얘기까지 띄우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수소, 암모니아 등 새로운 공급 여력을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은 현실성이 있을까요? 안전에 대한 우려로 부지 선정, 주민 설득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미 삼척과 영덕에서 오랜 갈등 끝에 추진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 지을 것인가부터 매우 많은 사회적 갈등과 지역 주민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국의 원전은 안전할까요?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2011년 이후 국내 원전 고장은 모두 146건. 매년 10건 넘게 크고 작은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사고는 없었다고 하지만 우려는 큽니다. 2001년 고리 2호기에서 핵연료봉 42개가 손상됐고 2012년 고리 1호기에서 외부 전력과 비상전력 공급이 모두 중단됐는데 한수원이 이를 은폐했던 사고.
2019년 한빛 1호기 핵반응 출력 급증 사고까지 아찔했던 사고들이 잇따랐습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넘어간 문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한빛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저희들이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쭉 보고 지적했던 것 중에 한수원이 동의한 것만 700건이 넘어요. 한국은 25개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대부분 동해안 쪽에 몰려 있고 반경 30km 안에 38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도 터지기 전까지 그런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안전한 기술을 쓰고 있는 걸까요? 월성원전 1호기라는 곳에서 사용 후 해결료를 담아놓은 수조에서 물이 계속 새고 있고 그것이 지하수로 방사성 물질을 계속 방출하는 형태가 됐다. 이런 것들이 결국 폭로로만 알려지거든요. 사실상 한국의 원전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과학적 태도는 무엇이든 의심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를 정부가 겸허하게 과학적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다시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8월 첫 주를 쉬고 그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Drop